안녕하세요. 버즈 AI입니다. 오늘은 이 정규 분포와 표본 분포를 이 R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정규 분포와 그리고 표본 분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500g이고 표준 편차가 3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임의로 추출된 제품의 무게가 550g 이상일 확률을 R 프로그램으로 구해서 풀이 과정을 기술하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 좀 포커싱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R로 이 확률을 구하게 되면 우선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평균은 U라고 지정을 해서 50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0으로 설정을 해 주고요, U를. 그리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에 넣어서 30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550g 이상일 확률이기 때문에 x에 550을 넣어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50g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550g 이상이라는 말은 확률이 x가 550 이상이라는 말은 곧 모든 확률 1에서 550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이게 곧, 그러니까 550g 이상일 확률은 550g 이하일 확률 1에서 550g 이하일 확률을 빼주는 것과 같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에서 정규분포 x 550, 그리고 확률은 U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정규분포는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0.04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550g 이상일 확률이 4.77%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을 통해서 어, 이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제품의 무게가 평균 500g, 표준 편차 30g을 따르는 정규 분포일 때 제품의 무게가 550g 이상의 확률은 550g 1, 이제 모든 확률 1에서 550g 이하의 확률을 빼게 되면은 550g 이상인 확률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R 컴퓨팅을 통해서 P놈 값을 구해서 빼게 되었을 때 이런 4.77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본 분포에 해당하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한 도시의 유권자 중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70%, 모비율이죠. 70%라고 알려져 있고, 이 정책에 대한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분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때 표본 크기의 리스트는 이렇게 10, 20, 50, 75, 100, 200명으로 설정이 되고요. 1000번씩 반복해서 추출해서 얻는 어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한번 구해보면, 새로운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우선은 하기 전에 랜덤 시드를 고정하면 좋은데요. 이 랜덤 시드를 고정하는 이유는 난수를 고정해서 그 결과의 재현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랜덤 시드를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시드를 1, 2, 3으로 임의로 고정을 하고요. 임의의 수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설정을 할 건데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먼저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P의 값에는 0.7이라는 모듈을 설정을 할 거고 샘플 사이즈에는 저희 표본 크기 리스트에 해당하는 10, 20, 50, 75, 100, 200에 해당하는 표본 크기의 리스트를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num simulations 반복 횟수 1000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0번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1000 반복 횟수죠. 표본 크기당 반복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거를 시뮬레이팅을 해볼 건데 표본 크기에 대해서 반복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for 구문을 사용해서 반복 횟수를 시뮬레이션 수행할 건데요. 우선은 처음에는 샘플 사이즈별로 반복 횟수를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샘플 사이즈는 표본 크기 리스트 샘플 사이즈에 넣어놨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를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수행을 할 거고 샘플 프롭스를 설정을 해서 이것은 아까 설정한 num simulation 값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000번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건데 그 벡터 값을 다 샘플 프롭스에 넣어 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또 for 구문을 사용해서 1000번을 수행을 해줘야겠죠. num simulation 1000번의 값을 반복해서 수행을 해주고 여기서 샘플 데이터 값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 샘플 데이터 값에는 이 지지율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샘플 1과 0을 선택을 해주고 1은 이제 지지하는 쪽, 0은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률은 70%가 지지하는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70% 그러니까 모비율 P를 0.7로 두었기 때문에 70%는 지지하는 비율과 나머지 반대하는 비율은 1-P 이게 이제 반대 지지율이 되겠죠. 반대 지지율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사이즈는 n에 해당하는 값이겠고 표본 크기의 값이겠고 그리고 리플레이스는 true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replace true 같은 경우에는 그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뽑은 후에 다시 돌려놓는 복원 추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표본 크기에 대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표본 크기의 샘플만큼 1000번만큼 이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확률을 설정을 하고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준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저희가 봐야겠죠. 표본 크기를 n으로 놓았고 이거는 들여쓰기입니다. 네. 표본 비율의 평균도 저희가 한번 봐야겠죠. 평균은 이제 샘플 프로스에 대한 평균 값을 제가 보고 다음에는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SD에 역시 샘플 프로스 값을 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표본 리스트, 각 표본 크기 리스트에 대해서 이 값들, 표본 크기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코드를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게 되는데, 표본 크기가 10일 때는 잠깐 오류가 있네요. 하나 빠졌던 게 이 샘플 프롭스 i에 샘플 데이터 1에 대한 비율을 저장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샘플 프롭스 값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표본 크기별로 저희가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서 표본 비율의 평균이 0.7, 아까 우리가 설정한 모비율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본 비율의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클 때 100 이상이나 200으로 충분히 크면 표본 비율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된다는 거죠.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되고 모비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